2개 반을 1개 반으로 이제 줄였잖아요. 학급을 당연히 증설을 했어야 맞는 상황인데 못 살겠다 이 생각밖에 못. 또 학생한테 또 맞았다? 뭐 이런 특수교사의 90% 다쳐본 경험이 있다. 아파트에 들어와서 내 아이를 등교시켜달라. 진상을 규명하라! 안녕하세요. 더해드 지성배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인천에서 장애 학생 14명을 돌보던 특수교사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알려졌습니다.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더해드는 정원화 특수교사 노동조합 대변인을 만나 사건에 대한 내용과 특수교육계의 현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원화 특수교사노조 대변인님을 만났습니다. 대변인님,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특수교사 노동조합 정책실장 겸 대변인 정원아입니다. 저는 교사노조연맹 정책국장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특수교사라는 직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수교사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인데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장애 학생이라고 설명드리면 알기는 쉬우실 텐데 사실 정확하게 장애 학생만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어요. 또 장애인이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개인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아이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경계성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식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 그런 친구들도 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좋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특수교육 여건도 현실도 예산도 부족해서 그런 아이들이 전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뭐 지적기능 검사라든가 뭐 사회성 검사라든가 적응행동 검사라든가 뭐 그런 몇 가지를 통해서 정말 이 아이는 특수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은 선정됩니다. 모든 학년에서 앞다투어 데려가고 싶어하던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좋아했고 지난 10월이었죠. 안타깝게도 30세, 30살의 특수교사가 세상을 떠난 게 이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 과밀학급 이야기도 있고, 또 학부모 민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정원아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랑 같이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인이 과밀학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는지 저희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인천의 학산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는 8명의 학생이 배치돼 있었어요. 그런데 특수교육법 상으로 사실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는 6명까지만 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6명의 학생으로 학급이 하나가 편성이 됐는데 3월 달에 바로 학생이 1명이 전학이 오고 8월 달에 학생이 또 1명 전학을 와서 선생님은 8명의 학생과 같이 결국 수업을 하고 학교 생활을 꾸리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 2명은 그냥 2명이라는 숫자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좀 단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보통 일반 학급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러니까 30명이 있다고 하면 특수학급은 법적 정원 자체가 6명이에요. 6명이 30명이랑 같다고 보는 거죠. 단순 산술로 학생 1명이 5명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사실 되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특히 이 학교에는 중증장애 학생들도 4명이나 있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셨어요.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세상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2개 반을 1개 반으로 이제 줄였잖아요. 그러면서 2월 달에 이미 전학생이 올 거라시라는 게 확실히 되어 있었는데 왜 반을 줄였는지에 대한 건 좀 의문이거든요. 이 선생님이 다른 동료 선생님들이랑 나눈 카톡 중에 2월 달인데 학생이 전학을 오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3월도 전인데 그러면은 이 학교는 3월 전에 이미 7명의 학생이 예상되던 상황이었고 그러면 학급을 당연히 증설을 했어야 맞는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어떤 소극 행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에 아직 전학이 안 왔기 때문에 그냥 6명이기 때문에 학급을 증설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그러면 두 학급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급으로 줄인 거란 말이죠. 그렇죠? 특수교육, 특수교실, 특수학급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의 경우 전 학년 학생들이 한 반에 같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던데요. 진짜 문제가 정말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인데 저도 처음 특수학급에 갔을 때 그 점 때문에 너무 당황했었어요. 보통 특수학급은 학교 전체에 하나 정도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한 학급에서 공부하고 유치원은 만 3세에서 만 5세가 한 반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한 학년의 발달 사태 자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초등학교의 1학년이랑 6학년은 사실 말할 것도 없잖아요. 1학년은 유치원생이고 6학년은 중학생에 가까운 존재인데 유치원생이랑 중학생을 한 반에 몰아놓고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라라고 요구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1학년 학생들은 1학년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고 6학년 학생은 6학년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동시간에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그러면 학생들한테 교육을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걸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보육만 제공하는 거지 교육을 제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고인이 된 선생님께서 주당 29시수의 수업을 했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 시수의 개념 그리고 29시수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게 29시수가 29시간을 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육과정의 일주일의 전체 운영 시수가 29시수입니다. 일주일 풀로 했을 때요? 저학년 1, 2학년 선생님들은 교과 전담 시간이 별로 없는 대신 아이들이 학교를 좀 빨리 해서 뭐 23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한 5시수를 넘어가면 어떻게 그렇게 수업을 해? 라고 보통 할 정도의 많은 시수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은 수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 업무에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이 선생님은 카톡 내에 3시까지는 아예 시간이 안 난다. 3시에 아이들 학교하고 나면 그때부터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다른 동네. 네, 그때까지는 아이들한테서 아예 눈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 오전 수업만 하고 점심 식사하고 이제 학교하잖아요. 그 정도로? 네. 그게 한 23시수 정도? 풀로 해. 20, 21, 22, 23. 뭐 그 정도인데 중증장애 학생을 데리고 있는 특수학급이 29시수를 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29시수를 해본 적이 있고 밥이고 뭐고 진짜 그냥 못 살겠다 이 생각밖에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떠셨을지 사실 너무 짐작이 가요. 또 학생한테 또 맞았다 뭐 이런 근데 특수교육 선생님들이 이제 또 다반사로 겪는 일들이시고 하신데 전국 특수교사 노동조합이 작년 8월에 실시해서 결과 발표한 설문조사 중에 내용의 하나가 특수교사의 90%, 89%가 학생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쳐본 경험이 있다 였거든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원성을 높이면 그건 정서적 아동학대. 아이가 옆 친구를 때리거나 나를 때리려고 할 때 아이 손을 잡으면 그건 신체적 아동학대. 저희가 계속 해결책을 교육당국에 요구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행동중재의 전문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달라. 현장에서 바로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을 제발 달라. 교사는 지금 수업을 해야 하는데 학생의 행동을 중재할 수 있는 추가 인력을 달라. 그리고 그 안에 행동중재 전담교사를 확보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반갑고 되게 기다렸는데 올해 시행되는 걸 보니까 행동중재 전담교사를 확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특수교사한테 연수를 시켜서 행동중재 전담교사, 행동중재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주고 컨설팅의 형태로 다른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해주도록 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럼 한 분이 선생님 하면서 중재 전문가가 돼서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러면? 보내주신 자료랑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지난해 7월에 안타깝게
세상을 친 이제 서희초 사건도 그렇고 학부모의 민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파트에 들어와서 내 아이를 등교시켜달라는 거였죠. 예. 그런 게 가능한 요구인가요? 이 선생님도 밤 10시에 또 민원을 받으시고 연락을 학부모한테서 받으시고 그리고 계속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학부모랑 개인 전화로 계속 소통을 하셨었거든요. 작년 이후로 분명히 민원 대응 시스템이 계속 구축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여전히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특수교사들은 개별 학부모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얼마나 불안하고 그러시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마음과 그 민원이 잘못되었거나 과도하거나 비교육적이라는 사실과는 또 별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더라도 이 민원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부재한다. 지금 웹툰 작가 사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교실 내 녹음이 지금 또 횡행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원 5단체가 불법 녹음 증거 인정과 정서적 아동학대에 반대해서 무죄 판결을 탄원하는 연서명을 수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법원에 제출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해결책은 특수교사 증원이다. 네,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죠? 조금 더 표면적으로 일단 필요한 건 과밀학급 해결, 과밀학급 해소.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면 선생님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고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근데 과밀학급이 잘 해소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지금은 전부 학교장 권한으로 달려 있거든요. 학교장이 우리 학교에 공간 없어서 특수학교 못 만들어 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교실이 없어서 못 만든다? 그런데 그게 사실 진짜로 교실이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그만 늘어났으면 좋겠어 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교장이 그냥 들어놓는 그러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데 교육청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일반 학부모들도 좀 꺼리긴 하나요? 그런 것들 좀 보시나? 일반 학부모는 사실 지금 그렇게 장애인식이 나쁘다는 느낌은 저는 안 들어요. 일반 학부모들보다도 이제 단순히 교장들이 우리 학교에 특수학급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럼 너무 번거롭고 사실 특수학부모 민원 많고 너무 힘들다는 인식도 있고 그런 이유입니다. 유가족분을 이제 만난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순직 신청 관련된 것도 좀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유가족분들은 이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지 좀 너무 슬픔이 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른 사람들이 감히 말로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다 모든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되게 인상 깊었던 말씀이 다른 특수교사들도 이런 희생을 또 겪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힘들게 순직 인정도 그렇고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도 그렇고 이제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교원들에 대한 순직 인정률이 타 직종, 그러니까 뭐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일반 공무원도 그렇고 그쪽보다 좀 낮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한 3분의 1 정도 수치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순직 인정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로 교육 공무원의 순직 인정률이 5년째 꼴등이에요. 다른 뭐 소방, 경찰, 뭐 일반직 공무원들을 다 통틀어서 5년째 계속 꼴찌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교직은 상대적으로 그 특수성이 있잖아요. 학부모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과다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된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더 이상 선생님들이 억울하게 그런 일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최소한의 명예라도 좀 회복하실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육계가 처한 현실이 좀 세상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 알리는 데 노력을 최대한 하겠고 그러면서 특수교육계를 대표해서 오늘 좀 마지막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특수교육계를 대표한다기보다도 이제 그냥 특수교사 노조로서 일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의 전국의 모든 유초중 등 특수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속상하고, 내가 그동안 겪었던 힘든 일이 나만의 힘든 일이 아니었고 모든 특수교사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였구나. 그리고 이게 결국 특수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전부 다 교사 한 명이 그냥 알아서 다 하라고만 되어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성과 개별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정말 최소한의 지침도 주지 않아서, 그래서 교사들이 그냥 알아서 다 대응하고 전부 혼자 책임지고, 그렇게 혼자 힘들게 울고 병가를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병가도 제대로 못 쓰고, 그러다가 결국 이런 일까지 발생하고 말았구나. 이건 정말 시스템이 만든 비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이 지금이라도,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고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 내주시면서 특수교육계가 처한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되도록 그런 활동들을 해주시면 이 땅에 있는 특수교육계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학생들, 대상자들, 또 학부모들,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